자, 요즘 뭐 금요일이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뭐 영화의 대사를 빌자면은 친구에 나오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럴 때 산 타는 데에 산을 아주 잘 타시는 이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괜히 애드립 쳤네요. 네. 요즘도 산 잘 타시죠? 네. 타는 게 아니고 산보죠. 산보. 네. 네. 자, 앞에 뭐 수급 봤는데 사실 심플하고 뭐 평이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냥 계속 가는 방향대로 가는 것 같고 네. 배당 받겠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개별주들이야 뭐 약간 뒤섞이는 것 같은데 뭐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관은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기본적으로 성장이 담보되는 우량주는 지속적으로 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약간 뭐 바이오도 좀 코스닥에 들어있긴 한데 네오이뮨텍이 눈에 그렇죠. 띄네요. 네오유멘텍이 이제 그 에로 기대감으로 지금 기술 이제- 수출 기대감. 네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이제 그 지난달에 이번 달에 강세 보이다 조정받게 되니까 또 하단부 들어오니까 또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어제 HK 이노엔도 기술 수출 그렇죠. 나와서 물론 네. 이제 뭐 거래소 코스닥이죠? 거래소인가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 동향 보면 뭐 삼성전자나 LG이노텍이나 뭐 삼성전기나 내년에 좋아지는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네,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가요? 기관 투자가들도 좀 엇갈린 모습인데 지금 보면은 기관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네. 2위 LG전자, 뭐 3위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삼성 SDI 다 내년에 좋아지는 쪽으로 담아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연말 배당과 관련된 이슈 끝나고 나면 1월 달은 대형주는 좀 배당받은 종목들은 좀 기관들이 시장에서 좀 이익 실현하기 때문에 네. 지난해에도 그런 패턴이었나요? 올해도 그랬고요. 올해. 예. 그러니까 이제 연말서부터 연초 1월까지 보면 좀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날짜를 잘라서 봤을 때 지금 그 성장 우량주를 많이 갖고 계신 개인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에 대한 차익 과세를 회피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8일까지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세금이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주시는 네.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10억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그 양도 차익 과세 회피성 매물이 28일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반대로 이걸 역이용해서 그 성장 담보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28일까지 그런 개인 매물을 더 소화하는 시장에서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요. 어, 29일 되면 이제 배당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배당락을 하고 나서부터는 줄이셨던 분들이 다시 사면서 29일이 시장이 상당히 플러스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30일까지. 예, 31일까지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요. 30일은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단편적인 거지만은 비중을 줄이셨던 큰 손들이 29일 배당락을 하고 나서 다시 매수를 했는데 30일 날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다시 또 과세 기준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30일은 또 다시 줄이는 예,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좌지우지하는. 네, 좀 시장이- 이렇게 W자로 출렁거리는 걸 좀 감안해서 대응하시면 네.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1월 달 돼서 신년에 대한 기대감은 큰데 배당을 받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비중을 줄이게 되거든요.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네. 배당 투자하는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요 며칠 새 사갖고 배당 받는 것보다는 이미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지금 보면은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10월서부터 시세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충분히 난 상태에서 배당까지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에 배당부 시세가 회복이 안 돼도 바로 이익 실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월 달에 기관들이 대형주 매도를 하면서 1월 시장은 좀 구름이하면서 꾸물꾸물하고 그 와중에 수익률 게임으로 들어가는 것은 테마에 대한 기대감 갖고 움직이는 거죠. 1월 달에는 CES. 예, CS 2022가 1월 3일서부터 4일까지 미디어 데이가 열리고 5일서부터 8일까지가 이제 전시회가 열리게 되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번엔 삼성전자가 홀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냐, 두산 바켓은 무엇을 발표할 것이며, LG전자는 무엇을 발표할 것이냐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어지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네. CES 2022가 끝나고 나면은 거기서 뭐가 어떻게더라라는 여진 형태로 그것과 관련돼서
강세를 보이면서 새롭게 또 부각되는 것들이 JP모건 헬스케어라고 하는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오 쪽에. 1월 11일서부터 13일까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이벤트 있는 종목들과 관련된 이벤트 드리븐. 그래서 이 두 가지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뭐를 봐야 될까요? 혹시 하시고 싶은 거?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어저께 좀 회자됐었던 부분이 있죠. 네. 중국이 허가를 해줬는데 그래서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하는데 네네. 이게 크로스 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국가 간의 국경을 넘는 딜은 이해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제 뭐 일반 투자자분들은 왜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 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네네. 있는데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 그 조선업체 합병도 유럽에서 그렇죠. 반대해서 딜레이되고 있고요. 그건 네. 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보시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연말이 다 돼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또 좋아질 기업들을 하나씩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저께 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돼서 막 후발로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롭게 더욱더 진일보된 기술 특허와 관련된 뉴스도 나왔었고요. 어찌되었던 새로운 폼팩터로서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은 확대가 되어질 것 같기 때문에 네. 지금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 UTI를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UTI 가볼까요? 네. 네, UTI 먼저 듣죠. UTI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7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는데 이 회사가 2015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의 1차 벤더로 등록이 되면서 시장에 이름을 알리면서 본격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화유리 전문 업체입니다. 일체형 터치스크린 패널하고 모바일용 카메라 윈도우 뒤에 보면 모바일 그 카메라 바깥에 보호해주는 그 윈도우 글라스. 그리고 네. 지문 인식할 수 있는 그 커버 글라스를 영위하고 있는데 사업부는 크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윈도우 글라스 사업부에서 카메라 윈도우 지문 인식용 커버 글라스를 만들고요. IoT 글라스, 뭐 3D 커버 글라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커버 글라스, 자동차 산업용 터치스크린 패널용 글라스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업부로 IoT 부품 사업부가 있는데 IoT 부품 사업부에서는 IoT, ICT 복합 센서 모듈이나 뭐 스마트 햅틱 모듈, 햅틱 같은 경우는 조그 셔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전장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저전력 드론용 모터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반도체 산업을 위한 인터포저나 스페이서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짚어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스마트폰 시장 확대되어지고 있고 화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2019년도에 개발한 폴더블 폰용 강화유리 커버 글라스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이렇게 자꾸 접다 보면은 크랙이 생기기 쉽거든요. 충격이 가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 외국산 같은 이제 이 접혔을 때 이 부분 이걸 이제 공률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외사는 공률이 3R이나 4R 정도입니다. 그런데 UTI가 개발한 거는 1.5R로 훨씬 더 고기능성 제품이죠. UTI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외산이나 여타 업체는 이 두께가 상당히 얇습니다. 네. 얇으니까 굴곡 접기가 쉽겠죠. UTG라고. 예. 그런데 이제 UTI 같은 경우는 두께가 100미크론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내구성이 좋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100미크론 두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회사가 자신 있게 강점으로 시장에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그 폴더블형 기기 그리고 이 강화 유리를 가공하는 이 기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폼팩터로 등장할 수 있는 것과 관련돼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은 뭐 AR이나 네. VR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 회사의 확장성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수급을 놓고 봤을 때도 그래서 그런지 1차 상승 이후에 조정하는 국면에서도 기관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은 저희처럼 일반 투자가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든든한 마음을 북돋아 줄 수 있지 않을까 헤아려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참 유리가 이게 접기가 진짜 어렵죠. 네, 그러니까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UTG라고 하는 방망유리로 네. 뭐 대충 완전히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이처럼 그 접으면 곡률이 중요하죠. 네. 접었다 폈다. 종이처럼 접어버리면 크랙이 쭉 가기 예. 때문에 뭐 별 기술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는 살짝 그 식각을 내 가지고 레진 그렇죠. 발라가지고 주름, 예, 네, 예. 이렇게 속주름 잡듯이. 그렇죠. 그 장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네. 2차 전지 제조 장비 중에 이제 그런 장비들이 적용이 좀 많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유리 가공할 때. 그렇죠. 하여튼 뭐 잘 됐으면 좋겠네요. 2,3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 네. 충분히 그래서- 가능성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AR이나 VR로 확장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은 회사의 또 성장 모멘텀으로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사족을 붙이면은 네. 이 AR이나 VR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영상은 지금 기존 영상보다도 훨씬 고화질을 하기 때문에 고화질 이 초정밀 커넥터, 그래서 우주 일렉트로도 세트로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곁들여서 우주 일렉트로닉.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배당 시즌이긴 하죠. 뭐 배당이래 봐야 이제 며칠 남지는 그렇죠.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배당 관련된 금융주를 하나 또 보신다고요. 네, 지금 뭐 그 대신증권이다, DGB 금융이다, 일반 금융주들과 관련돼서는 관심이 많으신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좀 소외되어 있는 것 메리츠 같습니다. 금융지주. 예, 예. 2011년도 국내 최초의 보험 지주 회사로 설립이 되었죠. 자본금이 714억이고 이제 전월 기준으로 시총이 약 5조 2천억 정도 되어지고 있는데, 이 메리츠 금융지주의 이제 연결 회사를 보면은 순수 지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손해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증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메리츠 증권, 여신 전문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메리츠 캐피탈, 이 세 기업이 주요 핵심 관계사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종속 연결로 봤을 때 이 회사들이 수익을 많이 창출하게 되면은 수익이 순증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메리츠 캐피탈 이 세 회사의 단기 순이익 총합이 7,87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배당을 주당 550원 하면서 시가 배당률이 4.6%였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 세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9,253억 원으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회계 10일기죠. 회계연도 10일기 주총에서 주당 이번에는 900원을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8.6%로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3분기까지 결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메리츠 캐피탈 세 회사가 이미 3분기까지 1조 327억 원을 시현을 하였습니다. 네. 작년 온기보다도 3기에 이미 1조를 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자연스럽게 작년보다도 더 배당을 많이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국면입니다. 배당에 그래도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금융사들이 그래도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네네. 대신증권은 1,000원대 대신증권 고배당 기대는 그거죠. 그 한남동 개발한 차익을 언제 반영할 것이냐. 한남 나인원. 예, 예. 그리고 뭐 전일 시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IT 강세인데 심택이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심택. 예, 심택이 시총이 1조 4천억 원이거든요. 심택 홀딩스가 심택의 지분을 33% 갖고 있는데 네. 시총이 1,800억밖에 안 됩니다. 오. 그래서 심택 홀딩스도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PSK가 올라가니까 PSK 홀딩스도 강세를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알짜 성장주를 갖고 있는 지주 회사들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배당과 관련된 기대, 주가 상승 차익 기대, 네. 이것이 같이 반영이 2, 3일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리뷰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리뷰 지니어스. 지니언스요? 네.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 이후에 이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좀 단기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죠. 네. 숨고르기 하면서 저점에 들어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이격도가 과했던 고점에 매도하셨을 것이고요. 일부 매도하셨던 분들은 지금 단계에서 다시
편입하셔도 편안한 국면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뭐 지금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상향으로 계단식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일 오늘 뭐 조정할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사님 말씀하시고 한 50% 오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기관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이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테카바이오는 내년 초에 상당히 기대가 좀 되는. 네, JP모건 헬스코어에 뭐 4년 연속 초대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그 AI 관련돼서 또 메타버스 관련돼서 소개드렸던 MBT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 하단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재매수하셔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UTI, 그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또 뭐 지니언스, 신테카바이오, NBT. 네. 좀 많긴 합니다만 계속 꾸준히 하셨던 거니까 오늘 한꺼번에 한 게 다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소문과 그다음에 또 수급풀이를 알아봤고요.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